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요사이 심심찮게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놓고 벌이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사입니다. 그런 글 중에 아주 잘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분의 필명은 세월나무입니다. 세월나무 조갑제닷컴에 올라있는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 이재명 최대의 문화전쟁이 될 2027년 선거전을 상상해 본다. 여기 문화전쟁이라는 말의 핵심은 세대전쟁입니다. 이준석이 대표하는 젊은 세대와 이재명이 대표하는 어떤 세대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27년 되면은 지금 39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제 나이가 42살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40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군요. 박정희, 전두환. 만약 이준석 의원이 2027년에 대통령이 되면 세 번째 40대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40대 하면은 70년대 초에 40대 기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년층이 지배하던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세 사람이 40대 기수론을 펼치면서 세대교체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성공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이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40대 기수론이 생각납니다. 세월나무라는 분의 글입니다. 특정 세대는 특정한 열망을 나누어 갖는다. 일종의 닫힌 서킷처럼 그들끼리 유사한 컴플렉스, 같은 한계와 동질의 캐릭터성을 폐쇄적으로 공유한다. 서킷이라면은 전기 회로처럼 회로를 말합니다. 종종 세대 간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특정 세대가 그들 내부에서 나누어 갖는 정서적 메시 질량입니다. 정서적 메시 질량은 당사자 스스로도 지각 못할 만큼 점진적으로 조형이 되는데 이게 세상에 등장할 때만큼은 되게 폭발적이다. 기성인들은 종종 화들짝 놀라게 되고 언론에서는 신인류의 등장 이런 식으로 너스레도 떤다. 이준석에 대한 기성의 공격들 대부분은 비슷한 인상평에 기반한다. 유능한 거 아는데 좀 싸가지가 없다. 인격적 소양이 덜 되었다 등등. 그러나 실상 이준석 언저리 세대들은 이준석 식의 품행을 조금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엿보이는 삶의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삶의 애티튜드를 지극히 일상적으로 수용한다. 정말로 그렇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직이었던 모 좌파 인사는 아들과 대화하다가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준석을 공부해보라 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정치 상품이기 전에 하나의 쿨함을 의미하는 문화상품이다. 요 말이 재밌네요. 이준석은 정치 상품이기 이전에 어떤 사회 현상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이라는 겁니다. 캐릭터 컨텐츠다. 그가 표상하는 것은 2030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니크한 인구 집단인데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서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전문의들이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준석도 한 번도 나는 보수가 아니고 중도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보수를 그 기치를 가지고 가면서 혁신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이준석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준석 세대들은 그의 거침없음과 유능함,
수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동경한다. 다들 여건이 안 되어 억누르고 살 뿐 기회만 되면 누구나 이준석처럼 살고 싶다. 유난할 정도로 그에게 감정이입하는 청춘들이 많은 것은 지난 몇 년간 생중계된 여의도 정치에서 그의 성취와 좌절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무엇인가도 동시에 예민하게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성공할 때는 자부심을 느끼고 이준석이 쫓겨나올 때는 같이 울분을 토하는 그런 동질성을 2030 세대가 느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이 세대는 노동조합 같은 집단적 이권 쟁취에는 생리적 거부감을 느낀다. 그만큼 개인주의적이라는 얘기겠죠. 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공정한가를 예민하게 격렬히 반응한다. 이를테면 개인주의적 보수, 시장적 보수주의에 발을 걸친 사람들이랄까. 이들은 전통적 우익의 안보불안, 이데올로기적 올고도문 진부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이준석 의원이 몇 달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구 이강인 선수가 인성이 모자란다,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니까 정색을 하고 이준석 의원이 글을 올려가지고 인성 디렉터가 될 거냐, 이강인의 인성을 감독하는 사람이 될 거냐, 왜 남의 사생활 영역인 그 부분에까지 관여하려고 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한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데서 조금 허약한 부분, 저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자율성의 문제를 이준석과 이준석의 세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별난 세대가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2018년 문재인 때입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이슈로 전통적 좌우익 집단은 팽팽히 대립했더랬다. 그런데 막상 이준석 세대들은 왜 선수들이 당당히 경쟁해서 얻은 대표 선수 TO를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떼어주느냐, 이런 낯선 화두로 붕괴하고 있었다. 민족 모순의 문제로 들떠있던 전통 세대들은 좌우익 공이 황당해했다. 설마 이걸 공정이란 화두로 비난할 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이준석의 배우 집단은 그런 사람들이다. 확실히 상대하기가 만만찮다. 이 2030 세대는 기본적으로 당당한 게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대 간에 왜 이런 식의 넓은 크리크가 생겼을까 잘 모르겠다. 다만 학번으로 치면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이런 성격적 대분화가 시작된 듯하다. 586과 그 자장권 안에 있는 90년대 학번까지만 해도 집단주의 거대 담론에 개인이 복무하는 것을 익히 수긍하였으니까 2000년대 이후 이준석류들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리버를 들이고 연배나 경력, 집단의 로직 따위로 개인의 운실이 좁혀지고 제한받는 것을 실존적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즉 나이로, 경력으로, 이데올로기로 이런 걸로 누르는 데 대해서는 실존적 모욕,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존심이나 삶의 존재를 말살하거나 위협하는 것처럼 아주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들의 울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발작적이랄까. 그래서 울분이 자극될 때마다 이준석이라는 캐릭터 상품은 더욱 분주히 소비된다. 2022년 2년 전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지휘해가지고 이기도록 만든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너무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까 여기에 화를 낸 2030 세대가 이탈해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선이
있어가지고 참패했다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86 세대는 일본 정공2 세대, 유럽의 68 혁명 세대와 유사한 질성의 집단이다. 일테면 이념적으로 잘 학습된 흑백 TV 시절의 앵그리 영들, 그러나 이들의 규범적 세계관을 너덜거리도록 골려주는데 탁월한 게 인터넷 밈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세대의 재빠른 유머다. 인터넷 밈, 인터넷을 이렇게 휩쓸고 있는 유행어라든지 개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산하고 소비해대는 밈들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준석의 젊은 팬덤들이 보여준 압도적 여론전으로 증명이 되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말합니다. 중장년들은 뜻도 모를 밈들을 수천 개씩 생산해내며 김어준류의 586의 총공세를 흐지부지 만들었다. 아침에 김어준이 방송에서 생태탕 운운하면 점심도 되기 전에 생떼라는 밈들이 웹 커뮤니티를 도배했다. 당시 오세훈의 2030 지지율은 70%를 넘었다. 사실상 이준석이 만든 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2027년 보수의 단일 주자로 등판한다면 좌익에서 현재 유력한 이재명, 조국 등 586 세대 대표자들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크다. 집단주의 거대 담론에 개인이 복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기성의 좌우익들에게 이준석과 그 배후 집단인 2030은 아웃복싱에 능한 골치 아픈 상대들이요 는들머리 나는 공격력의 소유자들이다. 자칫 공정 담론으로 무장하여 벌이는 이들의 문화전쟁에 무방비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60년 9월에 유명했던 케네디와 닉슨의 대통령 선거전과 엇비슷한 결정적 장면들이 수많은 밈과 쇼츠들로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결국 이준석은 대통령 한번 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게 2027년인가 하는 점일 뿐. 확실한 것은 당대 좌익의 유력자 이재명에게 이준석은 가장 고통스러운 맞상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준석은 유독 상대를 아둔하고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독을 지녔기에 이준석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밈과 쇼츠 영상으로 상대를 너덜거리게 만드는 가장 괴짜의 괴팍한 유머로 무장한 보수주의자들이 이준석의 배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판하기 직전이다. 진짜 세대 전쟁이 벌어질 참이다. 요 원문은 조갑제닷컴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프린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성세대가 읽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은 아주 근사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단연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큰 선거를 지휘해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즉 대전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화성을에서 기적의 역전극을 만들어낸 전투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있고 특히 유머가 있습니다.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즐거운 이미지입니다. 바로 2030 세대가 이런 이준석을 닮았다고 본다면은 아마 2030 세대가 40, 50 세대가 되었을 때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근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고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